작년에 전기요금 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추워서 전기장판을 밤새 3단으로 틀었더니 요금이 2배로 나왔다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건 그렇게 세게 틀어도 새벽만 되면 발끝이 차갑고 이불 밖으로 나오기 싫을 만큼 춥다는 거예요. 옆집은 따뜻하게 잘 지낸다는데 우리 집만 유독 춥고 난방비만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보일러를 올려도 공기만 뜨겁고 바닥은 차갑고 전기장판을 높여도 1시간만 지나면 다시 춥고 결국 둘 다 올려 쓰다가 요금 폭탄 맞는 겁니다. 문제는 온도가 아니었어요. 열이 새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온도만 올리니까 돈만 버리는 거죠. 바닥으로 빠져나가는 열,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 건조한 공기 때문에 떨어지는 체감온도. 이 세 가지를 막지 못하면 아무리 난방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올해 73세 어머니 댁에서 딱 4가지만 바꿨어요. 장판 아래 깔 것, 습도 맞추는 법, 타이머 쓰는 법, 그리고 안전배치. 그랬더니 2단만 써도 아랫목처럼 따뜻해지고 전기요금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깨는 횟수도 확 줄었고요. 저는 정해준이고 30년간 주거난방과 에너지 절감을 연구해 왔습니다. 작은 원룸부터 넓은 단독주택까지 현장에서 수백 가구를 돌며 확인한 사실이 있어요. 같은 제품을 써도 쓰는 방식에 따라 난방비가 2배 차이 난다는 겁니다. 특히 시니어 가정에서 자주 보는 실수가 있어요. 보일러를 끄고 전기장판만 쓰는데 바닥에 아무것도 안 깔고 그냥 켜는 거예요. 그럼 열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다 빠져나가요. 아무리 3단으로 틀어도 30분 지나면 다시 추워지죠. 그럼 또 온도를 올리고 이게 반복되면서 전기요금만 오르는 겁니다. 반대로 제대로 아는 분들은 1단이나 2단만 써도 푹 잘 주무세요. 비결이 뭘까요? 열 손실 경로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냉바닥에는 반사층을 만들어서 열을 되돌리고 온돌방에는 순환을 돕는 얇은 층만 두고 습도를 50에서 60으로 맞춰서 체감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일러 끌 때와 켤 때 바닥 구조를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지, 왜 습도가 난방비 전략의 핵심인지, 멀티탭 쓰면 안 되는 이유와 조절기는 어디에 둬야 안전한지, 그리고 재사용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대로 하시면 이번 겨울 난방비 걱정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추워서 잠 못 이루는 밤도 없어질 거예요. 장판 온도는 낮추고 체감 온도는 높이는 게 핵심이거든요. 단 4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냉바닥엔 반사층, 온돌엔 러그, 습도 50에서 60, 그리고 예열 후 타이머.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댁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쓰고 계신가요? 보일러를 끄고 장판만 쓰시나요? 아니면 둘 다 켜고 계신가요? 바닥에는 무엇을 깔아두셨는지,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 조언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겨울 큰형님 친구 김대수 72세님 댁에 갔을 때 이야기예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이 너무 차가워서 외투를 벗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안방만 후끈했죠. 온도계를 보니 거실은 15도, 안방은 27도였어요. 문 하나 사이에 12도 차이가 났습니다. 김대수님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밤에 안방은 너무 더워서 이불을 걷었다가 새벽 4시쯤 되면 갑자기 추워서 다시 깨신대요. 그럼 또 조절기를 만지작거리고 그러다 보면 아침까지 제대로 못 주무시는 거예요. 낮에는 피곤하고 무릎도 시리고 악순환이 반복됐죠. 그래서 전기 히터까지 하나 더 장만하셨대요. 거실에 놔두고 아침 저녁으로 틀었더니 지난달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8만 원이나 더 나왔어요. 깜짝 놀라서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이러다 겨울 넘기기 전에 난방비로 몇십만 원 나갈 것 같다고요. 저는 바로 찾아가서 장판부터 확인했습니다. 펴보니까 굴곡진 부분이 몇 군데 있고 조절기 위치가 벽에 바로 옆이었어요. 바닥을 만져보니 차갑더라고요. 장판을 켜도 10분쯤 지나면 다시 식는 느낌이라고 하셨죠? 당연합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열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었거든요. 바닥 구조부터 다시 만들었어요. 장판을 걷어내고 가장 아래 은박 돗자리 한 겹을 깔았습니다. 열을 반사하는 층이에요. 그 위에 얇은 매트, 그 위에 장판, 마지막으로 이불 순서로 다시 정리했죠. 보일러는 거실만 약하게 틀고 안방은 끄도록 했어요. 그리고 습도계를 하나 놔드렸습니다. 확인해보니 습도가 28밖에 안 됐어요. 너무 건조한 거죠. 가습기를 틀고 빨래도 안방에서 말리시라고 했어요. 습도를 55 정도로 맞추면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덜 춥거든요. 조절기 위치도 옮겼습니다. 베개 옆에서 발치 쪽 벽으로 옮기고 멀티탭 대신 벽 콘센트에 직접 꽂았어요. 타이머는 이 시간으로 맞춰서 잠들고 나면 자동으로 꺼지게 했죠. 여기까지가 첫날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거든요. 일주일 뒤 김대수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달라졌어요. 밤에 덜 깨고 발끝이 먼저 따뜻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뻐근하지 않고 무릎도 덜 시리고 무엇보다 전기 히터를 안 틀어도 되니까 마음이 편하대요. 한 달 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시고 또 연락 오셨어요. 이번엔 평소보다 3만 원 줄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작년 같은 달보다 11만 원이나 적게 나온 거예요. 장판은 2단만 쓰고 히터는 치웠고 보일러는 거실만 약하게 틀었는데도 훨씬 따뜻하대요. 작은 습관 몇 가지로 체감 온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온도를 올린 게 아니라 열이 새는 걸 막았을 뿐인데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전기장판을 세게 틀어도 왜 계속 추운지, 난방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옆집은 따뜻하다는데 우리 집만 유독 추운 것 같다는 생각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난방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뒤에 나올 보일러 끌 때와 켤 때 바닥 구조를 다르게 만드는 방법, 이걸 모르시면 지금까지 하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습도와 타이머 조합이 난방비를 반으로 줄이는 핵심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대수님처럼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집 바닥 구조와 직접 연결되는 전기장판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판을 재사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 접어서 보관해둔 장판을 꺼내면 굴곡이 생기고 전선이 눌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손으로 천천히 쓸어보면서 딱딱하게 굳은 곳이나 울퉁불퉁한 부분을 확인하세요. 그 다음 조절기를 켜보고 램프가 바로 들어오는지 깜빡이거나 지연되는지 봐야 합니다. 코드가 가구에 눌려 있었는지도 체크하고요.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계절과 전의 보관과 재사용 시 손상 점검을 꼭 하라고 권고합니다. 특히 전열 제품은 작은 손상이 과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만난 박영수 68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작년 장판을 접어서 베란다에 보관했다가 올해 꺼내서 바로 틀었어요. 한 10분 지나니까 굴곡 부위에서 냄새가 나더래요. 다행히 바로 끄고 펴놨다가 나중에 교체하셨죠. 이런 경우 펴서 최소 10분 식히고 만져보면서 이상 부위를 찾아야 해요. 이상하면 주저하지 말고 교체하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접힌 채로 오래 보관했다면 첫 사용 때는 절대 고온으로 틀지 마세요. 1단이나 2단으로 짧게 켜서 전체가 고르게 데워지는지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올해 첫 가동 전에 점검을 하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 구조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보일러를 끄고 전기장판만 쓸 때와 보일러를 켜고 쓸 때 바닥에 깔아야 할 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모르면 열 손실이 심해져요. 냉바닥, 그러니까 보일러를 끄고 있을 때는 바닥이 차갑죠. 이 상태에서 전기장판만 켜면 열이 아래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콘크리트나 마룻바닥이 열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장판을 세게 틀어도 따뜻해지지 않고 전기만 먹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반사층입니다. 열을 되돌리는 재질을 바닥에 먼저 깔아야 해요. 국내 주거에너지 가이드를 보면 반사 매트는 복사열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소개됩니다. 은박이 대표적이죠. 이정자 74세님 사례가 딱 맞아요. 처음엔 장판 아래 두꺼운 이불만 깔았어요. 그런데 3단까지 올려도 발끝이 시렸대요. 제가 바닥부터 다시 구성해드렸죠. 가장 아래 은박 돗자리 한 겹, 그 위에 얇은 매트, 그 위에 장판, 마지막으로 이불. 이 순서로 바꾸니까 1단만으로 충분히 따뜻해졌어요. 열이 아래로 새는 걸 막으니까 적은 전력으로도 효과가 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장판 아래 두꺼운 이불을 깔면 열이 갇혀서 과열될 수 있습니다. 은박 돗자리 한 겹, 얇은 매트 정도만 쓰고 이불은 위에 덮는 용도로만 쓰세요. 지금 여러분 댁 바닥과 장판 사이에는 무엇을 깔아두셨나요? 이번엔 반대 상황입니다. 보일러를 켜고 쓸 때예요. 온돌은 바닥에서 위로 열을 보냅니다. 바닥 복사 난방이라고 하죠. 이때 은박을 깔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복사열을 막아버려요.
주거 바닥 복사 난방 해설서를 보면 열저항이 큰 재료는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온돌 켤 때는 반사층을 빼고 러그나 얇은 카펫 한 겹만 두는 게 맞아요. 김미선 66세님이 딱 그 경험을 하셨어요. 처음엔 보일러 켜놓고 장판도 쓰는데 은박을 그대로 깔고 있었대요. 방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가워서 이상하다 싶었죠. 은박을 빼고 러그 한 겹만 두고 장판을 쓰니까 방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졌어요. 온돌 위에 은박을 깔면 들뜸 현상도 생길 수 있고 과열 위험도 커집니다. 보일러 켤 때는 러그 한 겹, 그 위 장판.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온돌 켜는 날에도 은박을 깔고 계신가요? 이제 습도 이야기를 할게요. 같은 온도라도 습도가 낮으면 훨씬 춥습니다. 체감 온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한국기상청과 복권 관련 자료는 실내 상대 습도 40에서 60을 권장하는데 저는 50에서 60이 전기장판 쓸 때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최경수 70세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방 온도는 20도인데 자꾸 춥다고 장판을 3단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습도계를 놔봤더니 30 정도밖에 안 됐대요. 건조하니까 체감 온도가 떨어진 거죠. 젖은 수건을 방 한쪽에 널고 가습기도 틀었더니 습도가 55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장판은 2단만 써도 충분히 따뜻하더래요. 가습기 없으면 빨래를 실내에 말리거나 컵에 물을 담아 여러 곳에 두는 것만으로도 효과 있어요. 습도계 하나 놔두고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다만 결로가 생기면 환기를 5분 정도 해줘야 합니다. 집안 습도는 지금 몇 %인가요? 안전수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장판은 한 장만 쓴다는 겁니다. 장판 위에 전기 매트를 또 깔거나 전기장판 2개를 겹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 온도 제어가 흐트러져서 과열될 수 있어요. 소방 관련 통계를 보면 전열기구 과열이 화재 요인으로 자주 지적됩니다. 오상훈 65세님이 바로 그 케이스였어요. 침대에 매트 깔고 그 위에 장판까지 깔았더니 펴면 온도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대요. 조절기가 정확하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장판 하나만 남기고 매트는 빼니까 온도 변동이 안정됐습니다. 전기담요는 덮을 때만 쓰세요. 깔고 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라텍스나 메모리폼 매트리스 위에 장판을 바로 깔면 절대 안 돼요. 열이 갇혀서 매트리스가 녹거나 장판이 과열될 수 있거든요. 중간에 얇은 완충제를 꼭 넣어야 합니다. 침대 매트리스 재질이 무엇인가요? 전원과 조절기 배치도 정말 중요합니다. 멀티탭 하나에 전기장판, 전기 히터, 가습기 다 꽂아 쓰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과열이 생겨요. 조절기는 몸에서 떨어뜨려야 전자파 불안도 줄어듭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KC 인증과 전자파 적합 등록 확인을 안내합니다. 박은정 69세님은 멀티탭에 장판 꽂아 쓰다가 멀티탭 자체가 뜨거워져서 깜짝 놀랐대요. 벽 콘센트에 단독으로 쓰기 시작하니까 발열 문제가 바로 해소됐습니다. 벽 콘센트 단독 사용이 제일 안전하고 꼭 연장선을 써야 하면 16A 이상 되는 걸로 단독으로 쓰세요. 조절기는 몸에서 최소 50cm 이상 떨어뜨려서 머리맡이 아닌 발치 쪽이나 벽 쪽에 두는 게 좋아요. 젖은 손으로 조절기 만지지 마시고 코드가 가구나 침대 다리에 눌리지 않게 배치하세요. 조절기는 지금 어디에 두고 주무시나요? 이제 장판을 넘어서 방 전체 체감 온도를 끌어올리는 확장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장판을 재사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 접어서 보관해둔 장판을 꺼내면 굴곡이 생기고 전선이 눌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손으로 천천히 쓸어보면서 딱딱하게 굳은 곳이나 울퉁불퉁한 부분을 확인하세요. 그 다음 조절기를 켜보고 램프가 바로 들어오는지 깜빡이거나 지연되는지 봐야 합니다. 코드가 가구에 눌려 있었는지도 체크하고요.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계절과 전의 보관과 재사용 시 손상 점검을 꼭 하라고 권고합니다. 특히 전열 제품은 작은 손상이 과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만난 박영수 68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작년 장판을 접어서 베란다에 보관했다가 올해 꺼내서 바로 틀었어요. 한 10분 지나니까 굴곡 부위에서 냄새가 나더래요. 다행히 바로 끄고 펴놨다가 나중에 교체하셨죠. 이런 경우 펴서 최소 10분 식히고 만져보면서 이상 부위를 찾아야 해요. 이상하면 주저하지 말고 교체하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접힌 채로 오래 보관했다면 첫 사용 때는 절대 고온으로 틀지 마세요. 1단이나 2단으로 짧게 켜서 전체가 고르게 데워지는지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올해 첫 가동 전에 점검을 하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 구조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보일러를 끄고 전기장판만 쓸 때와 보일러를 켜고 쓸 때 바닥에 깔아야 할 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모르면 열 손실이 심해져요. 냉바닥, 그러니까 보일러를 끄고 있을 때는 바닥이 차갑죠. 이 상태에서 전기장판만 켜면 열이 아래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콘크리트나 마룻바닥이 열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장판을 세게 틀어도 따뜻해지지 않고 전기만 먹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반사층입니다. 열을 되돌리는 재질을 바닥에 먼저 깔아야 해요. 국내 주거에너지 가이드를 보면 반사 매트는 복사열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소개됩니다. 은박이 대표적이죠. 이정자 74세님 사례가 딱 맞아요. 처음엔 장판 아래 두꺼운 이불만 깔았어요. 그런데 3단까지 올려도 발끝이 시렸대요. 제가 바닥부터 다시 구성해드렸죠. 가장 아래 은박 돗자리 한 겹, 그 위에 얇은 매트, 그 위에 장판, 마지막으로 이불. 이 순서로 바꾸니까 1단만으로 충분히 따뜻해졌어요. 열이 아래로 새는 걸 막으니까 적은 전력으로도 효과가 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장판 아래 두꺼운 이불을 깔면 열이 갇혀서 과열될 수 있습니다. 은박 돗자리 한 겹, 얇은 매트 정도만 쓰고 이불은 위에 덮는 용도로만 쓰세요. 지금 여러분 댁 바닥과 장판 사이에는 무엇을 깔아두셨나요? 이번엔 반대 상황입니다. 보일러를 켜고 쓸 때예요. 온돌은 바닥에서 위로 열을 보냅니다. 바닥 복사 난방이라고 하죠. 이때 은박을 깔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복사열을 막아버려요. 주거 바닥 복사 난방 해설서를 보면 열저항이 큰 재료는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온돌 켤 때는 반사층을 빼고 러그나 얇은 카펫 한 겹만 두는 게 맞아요. 김미선 66세님이 딱 그 경험을 하셨어요. 처음엔 보일러 켜놓고 장판도 쓰는데 은박을 그대로 깔고 있었대요. 방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가워서 이상하다 싶었죠. 은박을 빼고 러그 한 겹만 두고 장판을 쓰니까 방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졌어요. 온돌 위에 은박을 깔면 들뜸 현상도 생길 수 있고 과열 위험도 커집니다. 보일러 켤 때는 러그 한 겹, 그 위 장판.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온돌 켜는 날에도 은박을 깔고 계신가요? 이제 습도 이야기를 할게요. 같은 온도라도 습도가 낮으면 훨씬 춥습니다. 체감 온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한국기상청과 복권 관련 자료는 실내 상대 습도 40에서 60을 권장하는데 저는 50에서 60이 전기장판 쓸 때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최경수 70세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방 온도는 20도인데 자꾸 춥다고 장판을 3단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습도계를 놔봤더니 30 정도밖에 안 됐대요. 건조하니까 체감 온도가 떨어진 거죠. 젖은 수건을 방 한쪽에 널고 가습기도 틀었더니 습도가 55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장판은 2단만 써도 충분히 따뜻하더래요. 가습기 없으면 빨래를 실내에 말리거나 컵에 물을 담아 여러 곳에 두는 것만으로도 효과 있어요. 습도계 하나 놔두고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다만 결로가 생기면 환기를 5분 정도 해줘야 합니다. 집안 습도는 지금 몇 %인가요? 안전수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장판은 한 장만 쓴다는 겁니다. 장판 위에 전기 매트를 또 깔거나 전기장판 2개를 겹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 온도 제어가 흐트러져서 과열될 수 있어요. 소방 관련 통계를 보면 전열기구 과열이 화재 요인으로 자주 지적됩니다. 오상훈 65세님이 바로 그 케이스였어요. 침대에 매트 깔고 그 위에 장판까지 깔았더니 펴면 온도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대요. 조절기가 정확하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장판 하나만 남기고 매트는 빼니까 온도 변동이 안정됐습니다. 전기담요는 덮을 때만 쓰세요. 깔고 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라텍스나 메모리폼 매트리스 위에 장판을 바로 깔면 절대 안 돼요. 열이 갇혀서 매트리스가 녹거나 장판이 과열될 수 있거든요. 중간에 얇은 완충제를 꼭 넣어야 합니다. 침대 매트리스 재질이 무엇인가요? 전원과 조절기 배치도 정말 중요합니다. 멀티탭 하나에 전기장판, 전기 히터, 가습기 다 꽂아 쓰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과열이 생겨요. 조절기는 몸에서 떨어뜨려야 전자파 불안도 줄어듭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KC 인증과 전자파 적합 등록 확인을 안내합니다. 박은정 69세님은 멀티탭에 장판 꽂아 쓰다가 멀티탭 자체가 뜨거워져서 깜짝 놀랐대요. 벽 콘센트에 단독으로 쓰기 시작하니까 발열 문제가 바로 해소됐습니다. 벽 콘센트 단독 사용이 제일 안전하고 꼭 연장선을 써야 하면 16A 이상 되는 걸로 단독으로 쓰세요. 조절기는 몸에서 최소 50cm 이상 떨어뜨려서 머리맡이 아닌 발치 쪽이나 벽 쪽에 두는 게 좋아요. 젖은 손으로 조절기 만지지 마시고 코드가 가구나 침대 다리에 눌리지 않게 배치하세요. 조절기는 지금 어디에 두고 주무시나요?
이제 장판을 넘어서 방 전체 체감 온도를 끌어올리는 확장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난방 텐트를 쓰면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열이 천장으로 새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공기층을 가두는 원리죠. 방이 넓거나 외풍이 심한 집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텐트 안에 장판 깔고 자면 훨씬 포근해요. 다만 매일 5분 정도는 환기를 해줘야 해요. 텐트 안에 습기가 차면 결로가 생기거든요. 내부 벽면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텐트 안은 최저 온도로 설정하고 바닥엔 얇은 러그 한 겹만 깔면 됩니다. 두꺼운 이불을 아래 깔면 과열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방이 넓거나 외풍이 심한가요? 예열과 타이머를 조합하면 안전하게 잘 수 있어요. 취침 전 1시간 정도 미리 켜서 이불 속까지 따뜻하게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 때는 낮은 단계로 유지하거나 타이머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맞춰두세요. 잠들고 나면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장판을 계속 높은 온도로 켜놓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저온화상 위험만 커집니다. 한 자세로 장시간 누워있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타이머 기능을 쓰고 계신가요? 창문과 문틈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체감 온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미세한 틈새라도 찬바람이 계속 들어오면 아무리 난방을 해도 소용없어요. 낮 시간에 환기를 한 뒤에는 문풍지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문틀 아래쪽에 틈막이를 대고 커튼을 두껍게 쳐서 창문 쪽 냉기를 막는 것도 방법입니다. 베란다 쪽 문틈이 특히 취약하니까 그쪽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어느 쪽에서 바람이 가장 들어오나요? 발열은 가까이에 두꺼운 섬유를 두면 위험합니다. 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얹어두거나 장판과 몸 사이에 너무 두꺼운 천을 깔면 열이 갇혀서 과열될 수 있어요. 표면 온도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얇은 이불 위주로 쓰고 덮개는 가볍게 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장판 위에 무거운 짐을 올려두지 마세요. 전선이 눌려서 손상될 수 있거든요. 장판 위에 무엇을 얹어두셨나요? 새로 장판을 장만할 계획이 있으시면 KC 인증과 전자파 적합 등록 확인을 꼭 하세요. 조절기 뒷면이나 포장에 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요.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표시가 없는 제품은 피하는 게 안전해요. 값이 조금 싸더라도 인증 없는 제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거든요. 새로 장만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즌이 끝나면 보관도 중요합니다. 완전히 건조시킨 뒤에 말지 말고 넓게 보관하는 게 좋아요. 습한 베란다나 창고에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전선이 부식될 수 있습니다. 전원을 분리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은 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평평하게 펴서 보관하세요. 접어서 보관하면 다음 시즌에 굴곡 부위가 손상될 위험이 커져요. 작년엔 어떻게 보관하셨나요? 가족 중에 어르신이나 아이, 당뇨가 있거나 감각이 저하된 분이 계시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저온화상은 본인이 못 느끼는 사이에 생기거든요. 파스나 찜질팩을 붙이고 장판 위에서 자면 화상 위험이 배가 됩니다. 보호자가 주기적으로 체온과 피부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이 있으면 바로 장판을 끄고 피부과를 방문하셔야 해요. 집에서 누가 더 따뜻함을 많이 찾으시나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바로 실행할 한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게 틀수록 따뜻하다는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나 열을 새지 않게 머물게 하는 것이 진짜 절약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우면 무조건 온도부터 올리세요. 보일러를 최대로 틀고 전기장판도 3단으로 올리고 그래도 추우면 전기 히터까지 틀죠. 그런데 이 방식은 공기와 벽으로 열이 계속 빠져나가서 손실이 엄청납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효과는 30분도 못 가요. 새벽에 다시 추워져서 깨고 또 온도 올리고 이게 반복되면서 난방비만 치솟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순서를 틀리면 위험이 따라와요. 바닥 구조를 모르고 그냥 켜면 열이 아래로 빠져나가서 효과가 없고 안전수칙을 안 지키면 과열이나 저온화상 위험이 커집니다. 냉바닥, 그러니까 보일러를 끄고 쓸 때는 반드시 반사층을 만들어야 해요. 은박 돗자리 한 겹과 얇은 매트로 열을 되돌리는 거죠. 이것만 해도 체감온도가 3도에서 5도 올라갑니다. 같은 1단을 틀어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온돌방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보일러를 켜면 바닥에서 위로 열이 올라오잖아요. 이때 은박을 깔면 오히려 복사열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온돌 켤 때는 러그 한 겹만 두고 순환을 돕는 게 맞습니다. 같은 장판을 써도 바닥 구조에 따라 효율이 2배 차이 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습도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습도 50에서 60을 유지하면 같은 실내 온도에서도 훨씬 덜 추워요. 20도 방에서 습도 30이면 체감 온도가 17도 정도로 느껴지는데 습도 55로 올리면 22도처럼 느껴져요. 숫자로는 2도 차이지만 체감으로는 5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습기 없으면 젖은 수건 몇 장 널어놓거나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거나 컵에 물 담아서 여러 곳에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습도계 하나 장만하시면 1,000원에서 2,000원이면 됩니다. 매일 아침 확인하는 습관만 들이면 난방비가 확 줄어요. 안전수칙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멀티탭 대신 벽 콘센트 단독 사용, 이거 꼭 지키세요. 멀티탭에 장판이랑 히터랑 가습기 다 꽂으면 과열돼서 위험합니다. 라텍스나 메모리폼 매트리스 위에는 장판 직접 깔지 마시고요. 중간에 얇은 완충제를 꼭 넣으세요. 조절기는 몸에서 50cm 이상 떨어뜨려서 머리맡이 아닌 발치 쪽이나 벽 쪽에 두는 게 안전해요. 한 장만 쓰기, 이것도 중요합니다. 장판 위에 전기 매트 겹치거나 전기 담요 깔고 자면 온도 제어가 안 돼서 과열 위험이 커져요. 예열 후 타이머로 취침하기,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자기 일 시간 전에 미리 켜서 이불 속까지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잠들 때는 낮은 단계로 내리거나 타이머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맞추세요. 잠들고 나면 체온이 올라가니까 장판을 계속 켜놓을 필요 없거든요. 재사용 전 점검도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작년 장판 꺼내면 먼저 펴서 굴곡 확인하고 조절기 램프 켜보고 코드 눌린 데 없는지 체크하세요. 이상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교체해야 해요. 작은 손상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게 전열 제품의 특징이거든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열 과부하로 화재 위험 커지고 저온화상으로 피부 손상 생기고 난방비는 2배로 올라가고 새벽마다 추워서 깨서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무릎은 시리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제대로 관리하면 정반대예요. 한파에도 1단이나 2단만으로 푹 잘 수 있고 난방비는 절반으로 줄고 안전하게 겨울을 나고 새벽에 안 깨니까 숙면하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전기요금은 절반으로 줄이고 안전은 2배로 높이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할 하나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침실 바닥부터 점검하고 여러 군데 구조에 맞는 레이어링을 지금 바로 바꾸세요. 보일러 끌 때는 은박과 얇은 매트, 보일러 켤 때는 러그 한 겹. 이것만 제대로 해도 오늘 밤부터 체감 온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습도계 하나 장만하세요. 1,000원짜리면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습도를 확인하고 50m로 떨어지면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거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이번 겨울 난방비를 몇십만 원 아껴줄 겁니다. 침대형 가정에서 최적 배치도 알려드려요. 침대 높이별로 어떤 장판을 골라야 하는지, 매트리스 재질별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릴게요. 난방 텐트 선택 기준도 빠지지 않습니다. 크기별 가격대, 재질별 보온 효과, 설치 방법까지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난방비 걱정 없이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